안녕하십니까. 촛불혁명 완성연대 7월 5주차 시평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형식 경제 칼럼을 발표하겠습니다. 경제 칼럼의 제목은 신자유주의 경제 체질입니다. 미국식 자본주의가 지구 환경을 망가뜨리고 온난화로 인해서 종말까지 불러들이고 있는 그런 생태계입니다. 또한 경제 생태계를 적자 생존, 약육강식의 정글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또한 그러한 미국식 자본주의에 충실한 실행자로서 무지막지한 정글의 중심부로 돌진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자본주의는 통제불능 롤러코스터 경제, 거품 경제, 인플레 경제, 투기꾼 경제, 야바이 경제로 아수라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지만 우리 옆에 있는 참 영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일본의 그 경제 체질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일본은 30년간의 저성장 속에 있는데 그 저성장 속에서 고성장에 의지하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은 장기간의 저성장 속에서도 어떻게 됐는지 서민 경제가 안정되고 있고 부동산이 안정되고 있고 서민들이 집 걱정 없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집값은 30년 전에 거품이 꺼진 이후로 30년 동안 집값이 정체되어 있고 그러는 바람에 부동산으로 인해서 서민들이 현재는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있답니다. 또한 일본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데 인구 감소의 영향도 있겠지만 어쨌든 청년 실업이 없고 현재 취업률은 99%에 이른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 저성장 속에서 취업률을 99%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고성장에 의존하는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취업률입니다. 일본은 우리가 일본을 좀 연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일본은 전통적으로 일본 기업들이 일본 국가를 생각하는 애국심이 큽니다. 그래서 일본 기업은 일본 국민의 고용을 책임지는 공적 역할을 아주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뭐 꼭 강요를 하지 않더라도 양심적인 그런 공동체로서 일본 국민들의 고용을 책임지고 있고 또 일본은 국가 부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인데 국가 부채가 200%도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 250%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우리는 고작 지금 50%인데 국가 부채를 뭐 많다고 난리를 치고 있죠. 250%의 국가 부채를 일본 국민과 일본 기업들이 대부분 떠안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30년 동안의 저성장을 버티고 있죠. 물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작용도 많이 있습니다. 일본의 기업들이 일본 국민들의 고용을 책임지고 일본 국가의 부채를 떠안는 가운데에서 경쟁을 하다 보니 다국적 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경쟁력이 저하되어서 기업의 존속이 한계점에 이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나라 그 대기업들이 많이 약진을 했는데요. 대기업이 약진한 것에 대해서는 좋은 현상이지만 또 부작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일본 기업이 한계점에 이르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더 이상 일본 국채를 매입을 하지 못하겠다 하면서 일본 정부의 보이콧을 선언하고 사업장, 공장을 미국과 한국으로 이전하겠다는 그런 탈출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고는 합니다. 아무튼 일본은 저성장 속에서도 서민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오는 새로운 자본주의의 패러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장 일변도에 미국이나 한국이 일본처럼 저성장이 된다면 과연 일본같이 안정된 서민 경제를 운영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실업지옥이 되는거나 서민 생활이 붕괴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자민당이 대정책은 국수적이고 태행적이지만 자국민 챙기는 데에는 심혈을 기울이는 결과인 것 같고, 이것이 자민당의 장기 집권을 가능케 하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한국은 어떻습니까? 이에 비해서 한국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2배 이상의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청년 실업률이 아마 20%가 넘어갈 겁니다. 부동산의 폭등, 최근에 5년 동안에 부동산이 100%는 올랐다고 보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로 서민들을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일본보다 2배의 경제 성장률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이런 상황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50년간 수출주도 경제 성장 정책으로 벌어들인 외화가 무지막지합니다. 일부는 제외하고 연도는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흑자를 냈기 때문이죠. 그 벌어들인 외화는 다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일부만 내수에 풀리고 대부분의 많은 외화가 대기업, 재벌들이 해외에 은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언론은 이런 것에 대해서 탐사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메이저 언론과 대기업 재벌들이 한 통속이라고 보는 것이죠. 이런 50년간 벌어들인 많은 외화가 해외 금고에 사장되어서 내수 경제가 살지 않고 국민 경제가 골고루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GDP 대비 내수가 90%랍니다. 우리나라는 내수가 50%도 되지 않을 겁니다. 수출 주도형 국가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공장 자동화율이 세계 최고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900대의 로봇 공장 자동화를 이룩하고 있고, 세계 최고의 공장 자동화율로서 일본은 10만 명당 300대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의 3분의 1이죠. 일본도 한 6위는 됩니다. 세계 6위. 이러한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이나 유럽 선진국이 공장 자동화를 몰라서 하지 않을까요? 아마 자국의 노동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점진적인 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도가 늦은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적극적인 공장 자동화를 정부가 적절히 조절하지 못하고 그냥 무방비로 자동화에 노출되게 만들고, 그러한 결과로 경제 성장률, 대기업의 경쟁률은 올라갔지만 높은 성장률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규모도 작은 내수시장의 자영업자는 또 오히려 OECD의 2배입니다. 2배. 그러니까 내수시장은 작은데 오히려 자영업자는 OECD의 2배니까 이걸 곱하기 하면 오히려 4배의 그 자영업자의 고통지수가 올라가는 거겠죠.
이 자영업자의 지옥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이나 유럽에 비해서.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명박근혜 시절부터 신조어가 나오기 시작했죠. 이명박 정부 때 뭐가 나왔습니까? 헬조선, 청년지옥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명칭이 생겼습니다. 자, 지금까지 미국식 신자유주의, 일본의 저성장, 우리나라의 경제 체질을 개괄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뭐가 문제입니까? 경제 성장과 저성장이 문제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성장을 해도 우리나라는 지옥이고, 일본은 저성장을 해도 서민 경제가 안정적이라는 걸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죠. 경제 생태계를 어떻게 운영할지 문제이며, 정부가 의지만 가지면 저성장 속에서도 서민 경제를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한국의 오랜 보수 수구 정부에서 대기업 재벌 위주의 성장 일변도 경제 운영을 해온 결과가 헬조선이라는 비아냥을 세계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명박근혜 아류 정부죠. 지금 이명박근혜 정부보다 더욱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종부세, 법인세, 모든 부자 감세를 하는데 서민 경제가 좋아진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또한 말문이 막혔네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아무튼 부자 감사를 하면서 서민 경제 운운하는 그런 사기질은 국민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도 이제 일본은 좀 얄미운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서민 경제는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이 어떻게 저성장 속에서 서민들의 경제 안정을 이루는지 일본 경제를, 서민 경제를 좀 제발 좀 연구해서 대기업 재벌 나라에서 챙겨주지 않아도 스스로 경쟁력 있게 잘하고 있습니다. 약자인 서민을 챙겨야 할 때입니다. 윤석열 정부 제발 서민 경제를 우선적으로 챙기는 경제 체질로 돌아서고 개선해서 헬조선이라는 불명예를 씻는 것만 해도 윤석열 정부의 공과가 될 것입니다. 제발 그러한 좋은 소식이 들리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